자, 지금 들으신 노래는 정유천 블루스 밴드의 신촌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부평 라디오 첫 녹화 날인데요. 의미 깊게도 부평을 소재로 한 노래 정유천 블루스 밴드의 신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가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노란 달맞이꽃 미군 부대 담장가에 활짝 핀 봄이 오면 하얀 얼굴 빨간 입술 여인들 신촌교 다리 위에 리어카 작은 리어카 멍게장수 살짝 핀 옷핀으로 처음 먹어본 멍게 한 점. 모두 어디로 갔을까? 지금 어디로 갔을까? 꿈 찾아갔을까? 사랑 찾아갔을까? 행복했으면 좋겠네. 잘 살았으면 좋겠네. 자,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전국에 신촌이라는 동네는 참 많은데요. 부평에도 신촌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자, 그래서 정유천 블루스 밴드 자작곡 신촌이라는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 라디오 진행자 김중호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평 라디오 첫 녹화 날인데요. 이 부평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지금 노래에서 들으신 것처럼 미군 부대가 있었고, 즉 군사 도시였고, 또 대규모 시장이 있고,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대중음악이 발상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대중문화도시고, 또한 이 산업력군들이 출퇴근을 많이 한 산업의 도시다. 부평, 산단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부평입니다. 과거 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우리는 고향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 부평에 정착하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신경림이나 황석영과 같은 문학인들의 문학 작품의 소재로 많이 형상화되어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통사회가 붕괴된 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가족 공동체마저 그 뿌리의식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뿌리 내리고 살고 있고, 앞으로 내 자녀들이 이곳을 고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작업이 반드시 지역 내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부평 라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부평이라는 작은 도시의 기록을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 남겨볼까 하는 소망으로 역사를 남겨볼까. 역사를 남기면서 역사적인 시작을 함께 해보는 그런 시작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의 첫 초대 손님은 부평 및 인천의 향토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4대째 부평에 살고 계신, 제가 알기로는 5대째가 아닐까 싶은데요. 향토사학자 박명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평 라디오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 함께 하게 된 뜻깊은 시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4대인가 5대인가 부평에 토박이이신, 그렇게 오래 사신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잠시 얼마나 사셨고 부평에 어떤 연구가 계시는지 소개 말씀을 잠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평에서 지금 4대째 살고 있는 박명식입니다. 지금 사라진 지명이 되었지만 부평 하천에서 태어났고 쭉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6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아까 뭐 4대째, 5대째 하냐고 그러는데 4.5세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 애들이 30대 중반이 되었고 거기에 손자들이 있기 때문에 4.5세대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손자까지 계시니까 예, 예. 그래서 5세대가 아니고 5대가 아닌가 했는데 또 4.5대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이렇게 토박이로 이제 오래 사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평에 관련돼 있는 현상 사실 또 뭐 이런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뭐 많이 겪었으리라 뭐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평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그런 문제 뭐 소개 뭐 시켜 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캠프 마켓이 2년 전 2019년도에 반환이 됐습니다. 반환이 되고 2020년도에 일부 구역이 개방이 됐는데요.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부평에 오신 게 한 1914년경이 되십니다.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는데요. 그때는 부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의 부자하고 인천의 천자에서 부천군이 됐을 때 이쪽으로 인천으로 부평으로 이주를 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한 105년, 110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부평 그 당시 그 부평은 1940년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일환인 일제 조병창이 세워집니다. 예. 세우고 다시 그때 40년대에 인천부로 재편이 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적한 전원 도시였는데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부평에는 도부가 있던 전략적 군사도시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포함한 선배들의 노력으로 1970년대에는 비로소 산업도시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향토사학자까지는 좀 거창하고요. 부평구의 그 스토리텔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1962년만 해도 부평은 경기도 인천시 부평 출정소 관할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부평구, 계양구 일원이었죠. 그때 인구가 한 지금은 두 개를 합쳐서 100만 정도 되는데 한 8만 7천 명 정도 그렇게 됐고 부평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을 뭐 대충 찾아보면 부평 원토백이들이 있었고 예, 예. 전제 이주민 그러니까 광복이 되면서 외국에서 오신 그런 이주민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북에서 남한으로 오신 그런 전제 이주민과 7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이주해 오신 산업 이주민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각 지방의 사람들이 이제 뭐 뒤섞여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부평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면서 특징이 주민들이 이렇게 정주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걸 좀 지적할 수 있겠죠. 그건 시대상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겠습니다. 예. 뭐라고 그럴까요? 부평 사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천 사람들이 좀 거친 측면으로서 부평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인천하고 좀 격리시켜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사람은 해양문화고, 그렇죠, 그렇죠. 부평 사람들은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화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남아 있죠. 예, 조금 의식 있습니다. 속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이제 동인천 쪽 사람들은 부평에 나갔다 올게.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예전에 같았으면은 뭐 택시 타고 부평 갑시다는 따블 예, 예. 이렇게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이라는 행정구역 상에 예. 두 개의 서로 다른 동네가 존재하지 않았나. 지금도 역시.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 건너 그랬습니다. 주한 갯골 넘어 사는 애들. 그래서 개 건너 사람들. 주한 갯골. 예, 주한 갯골. 건너. 우리나라 최초 염전이 있던 예, 주한 예. 갯골 넘어 예. 살던 애들. 확연하게 그러면 동네가 구분이 됐네요. 네.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요. 예. 자, 이렇게 뭐 성격이 서로 다른 동네였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이었지만 그렇죠. 문화적으로 생활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른 동네였다. 1940년까지만 해도 부평은 다른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도에 일제 강점기에 조병청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부평을 인천시에 편입을 시킵니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부평과 부천, 계양, 서구는 한 700년의 그 농경 문화를 가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 갑자기 부평이 인천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 문화적 충돌이 좀 있었죠. 그건 어느 그 지역 특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예, 것 때문에 텃세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럼 하루아침에 이제 부평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이거 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렇죠. 조금 이 소홀한 감이 있네요. 부평 그러니까 700년 전에 부평 도읍으로 시작했고 인천은 인천 도읍으로 시작했고 서로 달랐죠, 시작이. 네. 지역 성격도 틀렸고 구분이 돼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도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리는 게 인천 앞바다 거기 많이 아직도 경기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지명을 남아 있는 지면 옛날에 경기 지역에 다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 아직도 지도에 흔적이 남아 있다. 제가 1980년도 그러니까 79년도 80년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경기도 인천시 그렇죠. 부평 북구였습니다. 예, 경기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이제 경기만이라고 네. 아직도 지명이 남아 있어서 네. 그게 왜 그 지명 수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아마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마 힘든가 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 아쉬움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부평이라는 도시가 지금 조병창 말씀하셨는데 일제 시대에는 조병창이 예.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미군이 인수하면서 미군 부대가 이제 들어서면서 에스컴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쭉 와서 그제작년인가요? 이제 완전히 넘어왔죠. 네. 부평으로 이제 넘어와서 인천시가 관할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도 일부는 완전히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가 일부가 있다. 뭐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인천시 국방부 그리고 부평의 지역민들하고 사이에 그 갈등이 풀리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이 캠프 마켓에 대한 미래 계획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화를 얼마까지 하느냐, 환경 정화를 얼마까지 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병원 건물 1780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존치하느냐, 정화가 우선이냐 하는 역사 문화가 먼저이냐, 환경이 먼저이냐 결국은 이제 쟁점은 그거 같아요. 네.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환경 정화는 우선 깨끗이 해야죠. 우리들만 살 게 아니라 우세도도 나가야 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환경 정화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방부에서 그렇게 넘겨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좋은 역사건, 찬란한 역사건, 아픈 역사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다시는 뒤풀어야지 말아야 될 그런 역사인데 이것을 10년 전, 한 2, 3년 전에도 똑같은 갈등 구조를 겪었습니다. 주민들 간에 반환받기
특히 2012년 10년경서부터 12년 사이에 이런 갈등 구조 이것을 반환맞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근린공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것이 2017년도에 문화공원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것이 2017년이니까 불과 5년 전이죠. 왜? 좋은 역사, 찬란한 역사만 우리가 문화가 아니라 이 일제 강점기 또 동서 냉전 에스캄시티 캠프 마켓이 그런 역사를 가진 곳이 드뭅니다. 예, 그렇죠. 용산하고 여기하고 군산 정도 되는데요. 그곳을 우리가 건물이 남아 있는 게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뭐랄까 남겨서 후세에게는 이런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문화공원으로 하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갈등 구조를 12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문화공원으로 하자라고 예. 하는 측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뭐 다른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분들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공무원들께서 계시는데 그 공무원들이 좀 소통의 공간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 그때는 전혀 소통이 안 됐었고, 예. 그래서 그 소통 안 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제까지도. 네, 그렇다고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문화공원 쪽으로 가자라는 이제 쪽이 이제 계속 이어서 있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뭐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생활공원으로 다 밀어버리자. 뭐 이런 쪽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 두 쟁점의 한 가운데 있는 게 지금 1780 건물, 이제 병원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1780 건물이 왜 존치의 중요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1780하고 그 옆에 있는 1776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조병청 시절에 병원으로 세워졌던 건물인데요. 그 당시 그 조병창의 그 근로자들하고 지하호 건설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하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 작업 과정 중에서 그 학생들이 팔다리가 잘리거나 심각한 네, 부상으로 죽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들을 치료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했던 병원이 그 1780 건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 침략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 그 현장인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이 조병창 1780 이외에도 지금 아주 미반환 구역 D 구역에는 한 30여 채의 일제 강점기 건물이 있고 지하호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남아 있는 벽돌 건물 그 말씀하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불뚝 크게 올라가 예, 있고요. 예, 예. 그 건물인데요. 일본이 그렇게 그 지우고 싶어하는 침략과 강제 동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일본 본토에는 6개의 조병창이 있었고 예, 예. 한반도에 하나,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 하나, 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7개는 다 없어졌습니다. 예. 흔적조차 일본이 지우고 싶어하니까. 어. 그 지금은 하나가 남아 있는 게 조병창이고 그것을 좀 남겨서 이런 강제 동원의 역사나 예, 예. 그 침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려주자라는 차원입니다. 예,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나머지 조병창들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캠프 마켓 내에 1780 건물, 병원 건물을 남겨야 하는 역사적인 소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1780을 부셔야지 예, 이분들은 부셔야지 그 안에 있는 30여 개 건물도 다 부실 수 있는 함께. 근거를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예. 아, 그걸 없애야 나머지도 다 없앨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밑에 바닥이 오염됐다. 이걸 주장하면서 부셔야 된다. 시민의 건강이 우선이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프레임을 인천시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 환경 조사를 했는데요. 그 1780 내부에 춘공을 해가지고 6분들이었는데 난방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 예. 발견되지 무검출 예, 예. 되었고 그 바깥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예. 그때 미군들은 다 난방유를
쓰기 때문에 그 기름 탱크 주변에 예. 일부 9군데를 조성했는데 그 중에서는 5군데에서 기준 오염 기준치 이상으로 좀 나왔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군데는 한 5배, 6배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건물을 존치하고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환경문화재청에서도 그 얘기했고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건물을 존치한 채 정화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다 쓸어버려야 안에 것도 없앤다. 그런 취지 차원에서 예. 자꾸 철거해서 환경 정화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오염치를 넘어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네. 존치 상태에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네. 예, 그런 쪽으로 가면 서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 유물 이걸 남겨서 우리가 이제 후손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가치 뭐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뭐 생활의 이득, 목적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또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존치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캠프 마켓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부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죽하면 이 에스컴 시티라고 불렀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많이 축소가 되어서 축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그 캠프 이 에스컴 시티라고 불렀을 정도의 대규모의 전체 하나의 도시로 인식이 됐던 그때 이 부평 사람들은 미군 부대가 아니면 참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에 먹고 사는 과정에 경제적인 혜택만 받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또 미군들이 가지고 온 문화적인 혜택도 충분히 받았을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음악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부평 그러면 대중음악 도시로서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뮤지션들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오디션을 볼 때는 어디서 왔느냐 부평에서 왔습니다. 그럼 오디션도 안 보고 채용이 됐다. 그런 실력을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악 관련해서 좀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부평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신촌 지역이 있었습니다. 신촌 지역에는 클럽 문화, 그러니까 에스컴 시티라는 그 지금은 캠프 마켓인데 거기 한 10분의 1로 줄었고요. 그 에스컴 시티에는 한 20여 개의 클럽이 있었고, 또 신촌에도 23개의 클럽이 있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을 로 미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부평은 그거보다 한 5년 빠르게 1945년 9월 8일에 인천항으로 해서 24군단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클럽 문화가 미군 애들이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박을 나오면 그런 클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클럽이 이제 미군 부대 안에서도 있었고 밖에도 길 건너에 신촌이라는 데도 있었고 신촌뿐만 아니라 네. 3층, 삼릉 넘어가는데 백마장 예, 이런 예. 데 다 있었습니다. 그걸 곳곳에 네, 다 예. 합치면은 한 50개까지는 안 돼도 한 40~50개 이상 되지 않았을까. 무지하게 많았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클럽에 있는 밴드 전속 밴드가 있고 예, 예. A 등급, B 등급, C 등급을 하는데 일단 A 등급을 위주로 다 이렇게 A 등급 미군 부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클럽. 그 밖에 있는 연주인들이 예, 연주인들이.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겠죠. 거주지로서는 그 삼릉 쪽에는 그 예능 그러니까 밴 드러머들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예. 거주를 했고 실제적으로는 신촌에서 활동을 하고 부평 전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평에 근무했던
60년대 70년대까지 한 5천 명 아유. 등록된 사람, 예. 그러니까 일용직 빼고 등록된 사람은 5천 명이 있는데 4인 가족으로 치면은 약 얼마가 됐을까? 한 2만 명이 거기서 먹거리를 해결했습니다. 아. 그 노무자 근로자들이라고 예, 예. 하죠. 그 다음에 미군 부대 주위에서 장사하는 사람까지 하면 4만 명이 먹고 살았을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8만 명 정도 부평구 예. 계양구 8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약 반 이상이 거기서 먹거리를 해결한 거죠. 야. 그럼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미군 부대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거기에 드러머 예술인들은 빼고 그러면 이제 예술인들은 오디션 보고 미군 부대에 이제 말하면 이제 정규직화 되면 그것도 봉급도 굉장히 세었을 거 아닙니까? 셌죠. 한 2배, 3배.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오디션이 용산에서 대부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의정부, 동두천, 뭐 성남, 수원, 군산까지 출장을 다녀요. 춘천까지. 예. 그러니까 미군들이 전용 버스 내지는 트럭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신촌이나 삼릉 쪽에 살았던 그 뮤지션, 네. 연주인들 중에 이봉조 선생도 살았고 현미 선생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우리 부평이 이제 문화도시가 되었으니까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더 발굴해 가지고 요 골목은 이봉조 뭐 길, 뭐 현미 길 이렇게 만들어서 뭐 팻말이라도 하나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와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관광단지로 좀 개발을 하면 역사적으로도 의미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자꾸 이 부평구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좀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1년도 작년에 그 부평이 법정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문화도시가 됐고 2010년대에는 음악 융합 도시가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부평구에서 노력을 하고 예, 부평 예, 예.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예. 개발한다고 그럴까요?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뭐 힘은 쓰고 계시는데 밖에서 보는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그래도 많더라.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저 구민 시민들이 좀 입을 모아서 좀 조언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례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1960년도 말에 닉슨 도트린 해가지고 미군이 철수할 때가 있어요. 네, 예. 철수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 거기 미군 부대 다니는데 실업자가 되겠네 하고서 생각해서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만든 게 사공단이에요. 아, 그래요? 예, 사공단을 수출사공단. 예, 예, 예. 그것이 한 6, 70명이 모여서 십시일반 땅을 사가지고 네, 예. 공단 조성을 하자. 미군 애들 나가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여기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야, 그럼 자체적으로 대책을 그래 세웠네요. 예, 그렇게 야. 세웠던 게 사공단의 탄생 신화입니다. 예, 예. 아유, 그런 분위기만 있었으면은 부평이 정말 발전했을 텐데요. 지금도 저희 그렇게 방향으로 그러니까 문화도시에 됨으로써 그 일자리 창출이 제일 예, 예. 목표죠. 그렇죠, 그래,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예가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거, 네, 예, 예. 그다음에 군산의 근대화 거리, 예. 그다음에 가까운 광명시의 광명동굴 같은 거 네. 하나의 롤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인 관광단지화 되면서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 부평 사공단이 만들어졌다. 예, 계기가. 맞습니다. 참 의미 있는 옛날 얘기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군 부대, 이 에스컴 시티, 캠프 마켓,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쭉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쟁점이 되고 시민들 사이에 서로 반목이 되고 시와 주민이 갈등이 생기고 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조만간 좀 잘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그러면 이제 이 캠프 마켓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전망 이런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그 문화재청에서 그 조병천 건물에 대해서 보존 권고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그 캠프 마켓의 조병청의 미래 가치 전망을 본다 그러면은 이 전쟁 유적이거든요. 캠프 마켓도 그렇고 조병청 네. 전쟁 유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화를 위한 그 마중물로서 역할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등록 근대 문화유산 내지는 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으면 사실은 그거 뭐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그걸 건드려서 없애려고 그러죠?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그것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좀 서로 소통이 아까도 말씀한 소통이 부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해서 보다 이제 속에 있는 내면한 얘기들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살기 좋은 부평 그리고 캠프 마켓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뭔가 합의점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캠프 마켓의 역사 조병창에서부터 해서 뭐 건황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의 존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캠프 마켓의 미래적인 가치와 전망에 대해서 박명식 선생님 모시고 아주 짧게나마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한번 했는데요. 예. 어떻게 느낌이 어떠십니까? 얼로라고 그러죠. 예, 예. 그 말의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고 또 언론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지금 아까도 그 김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게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뜻으로 이런 방송국 이런 언론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발벗고 나서서 하나의 그 뭐 미랄이 돼 볼까 하고 제가 선뜻 나섰습니다. 자, 오늘 부평에 살아있는 역사 박명식 선생님 모시고 건황 캠프 마켓 문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후에도 혹시 선생님이 시간이 되시면 제가 알기로는 부평에 재미있는 지명에 얽힌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도 좀 풀어놓으시고 예, 부평에 대한 애정을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확산시켜 주시라 하는 측면에서 다음 방송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항상 초대해 주세요. 예.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방송은 이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 특히 부평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까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곡기 같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탈곡기라고 하는 것은 벼가 익었을 때 탈탈 털어서 알곡을 걷어내는 거죠. 알곡을 걷어내면
반대로 남는 것은 이제 쭉정이가 남겠죠. 그 시간이 지나면 알곡이 탈탈 털려서 좋은 쪽으로 가고 쭉정이는 가라앉고 방송이 한 번, 두 번 회를 거듭할수록 알곡을 거두는 그런 방송으로 탈곡기 같은. 살아남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탈곡기 같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죠. 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작게 시작은 하지만 지역의 독립 언론으로 자리 잡아서 꾸준히 제가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함께 하자라고 뜻이 있으신 분은 저나 아니면 박명식 선생님이나 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회동을 해서 이 부평에 독립 언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 박명식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 녹화 전에 박명식 선생님이 신청하신 애창곡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애창곡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첫 회 방송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